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형살 살펴볼 건데요. 이 살기에 대해서 많은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정도 아시면은 주택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묘자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내가 땅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뭐 집을 투자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런 형살의 종류는 알고 있으면 이제 참고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둘 중에 고를 수 있다면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동기화 댓글에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동기화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댓글을 다시 봤더니 지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지를 해볼까 합니다. 동기화라고 그러면 그 휴대폰의 내용을 PC라든지 이런 곳에 정보를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PC에 들어있는 정보와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 공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역학에서는 유기이든 뭐 육효라든지 기문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판을 짜서 분석을 합니다.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판을 짜는데 일정한 틀이 있어서 일정한 틀 안에 맞춰서 짜게 됩니다. 이 짜여진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정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육효에서도 마찬가지로 풍수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육효 점괘를 봐서 풍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예측 정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문도 기문반이라고 해서 판을 짜서 이렇게 합니다. 또 유김도 마찬가지고요. 유김식반이라고 해서 판을 짜서 이 문측자, 즉 물어보는 질문자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하는 내용을 한 틀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은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본 시간과 관련돼서 동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단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육효풍수라든지 시중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문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정단을 해보면 실제 집안에 사는 집안에 어느 방향에 문제점이 있는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포착해서 그걸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쓴다든지 정화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취해서 개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운하는 방법 등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보다는 이제 국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중국 대륙 쪽은 이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정보 매체의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날에 연월일시 천간지지로 이루어진 연월일시 반을 만들죠. 이 연월일시 반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분의 살아갈 이력이라든지 또는 살아온 내용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주인데 그 태어난 시간 연월일시 즉 천간지지로 이루어진 연월일시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에 국한된 것입니다. 시간. 즉 공간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만 가지고 이제 명확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 정보를 가지고 공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전문 유기미라든지 기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주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가 이제 같이 업로드가 되어야 되겠죠. 같이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정보, 태어난 장소라든지 태어날 때의 그 부모라든지 조부모라든지 또는 묘자리 이런 모든 정보 등이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에게 이제 정보가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정단을 할 때 왜 이제 정단이 맞게 되는지 이유 등을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물질은 양자 얽힘처럼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 수시로 교체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는 있지만 태어날 때 기본 정보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기화란 말을 썼는데, 동기화란 말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학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구운의 운기를 바꾸자 한다면 구운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구운의 시기에 전기, 전자 업종이 잘 된다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분야를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업무를 하신다든지 그런 흐름을 타야 됩니다. 8운의 팔간산의 기운이 맴돌았을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캠핑장이라든지 뭐 등산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 등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 그런 정보가 공유되는 환경을 갖고 있어야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기의 흐름을 타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면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환경도 그러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집안의 구운의 운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신다든지 또는 구운의 좋은 집을 선택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정보 공유가 됩니다. 동기화되는 것이죠. 구운의 흐름에 맞춰서 생활 환경을 바꿔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동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화를 해야 구운의 운기의 흐름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런 업종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건 구운의 직업에 맞게 있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 정보 공유가 됐을 때 그런 구운의 운기의 흐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개척해 나가는데, 개운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팔운에는 팔운의 운기에 맞춰야 될 것이고 구운에는 구운의 운기에 맞춰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 구운에 뜨는 부동산, 뭐 이렇게 뜨는 지역, 뭐 이렇게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뭐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구운의 운기에 맞게 뜨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 등은 새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시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기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형살에 대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몇 개만 좀 더 할 생각이고요.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라고 하는 게 이런 살기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살기가 많으면 당연히 해가 많이 되겠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살기의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깊이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살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거주하기에는 이제 부적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또는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운의 한 방법입니다. 그 대만의 그 기문 전문가도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풍수 환경을 고려합니다. 풍수 환경이 좋을 때 또 운이 개척이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운의 흐름을 받으려면 또 좋은 운을 타신 분들은 이제 그 흐름을 잘 타고 더 높게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고 운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이런 풍수 환경을 좀 좋은 쪽으로 개선하신다면 아마 운의 흐름을 개척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구한 날 뭐 살기만 얘기해서 실증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단점이 뭔지 또 좋은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주변에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얘기를 해서 철탑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답니다 라고 얘기해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 그 해로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살기가 가깝게 근접해 있다면 또는 크기가 크다면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형살인데 그 화형이라고 하는 게 그 불모양입니다. 불모양의 살기라고 하는 것인데 불모양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좀 예리한 부분, 이런 모양을 갖춘 것을 화형살이라고 하지 꼭 불이 있어야 화형살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주택의 전면부, 뭐 또 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그 건물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면 화형이라고 합니다. 화형. 목형, 뭐 오형을 붙여서 목형, 화형, 뭐 금형, 토형, 수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화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성질을 난폭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형의 모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형의 모양이 더 심각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거나 예리한 정도가 더 심할수록 사람의 성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건강에 상당히 불리하고 또 운의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궁위에 따라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 좋은 기운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사주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집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렇게 살기가 충사하고 있으면 안 좋은데요. 전면부, 후면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좌우측보다는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두의 사례에 있으니까요. 한국 국내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 그리고 뭐 이런 철탑. 그러니까 모양이 예리하면서 날카로운 물건 등을 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앞에 지붕 모양이 저렇게 날카로운 면이 쳐다보고 있는 곳, 보여지는 곳, 이런 곳은 이제 화형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호탑 있죠, 신호. 송수신탑. 뭐.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 송수신탑이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또는 건물 자체가
첨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첨각이 많은 물건 이런 것도 이제 화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유소의 이런 모양새 이런 것도 이제 화형의 일종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자, 뭐 모양이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꼭 뭐 화형이라고 해서 뭐 어떤 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양의 형상에 따라서 화형일 수도 있고 또 화형이 뭐 토성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복합 형태의 살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형상의 정도의 차이, 크기 뭐 이런 것 등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근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는 뭐 연창 있죠. 연창, 굴뚝 같은 경우.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품어대고 있는 굴뚝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멀리 있으면 뭐 상관이 없고요.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화형살은 8개, 주역 8개 계상으로 보면 이께에 해당입니다. 리께, 리. 떠날 리자를 쓴 리께에 해당이 되고요. 리께는 오행을 화로 봅니다. 화, 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면은 이제 혈광의 재난이라고 그래서 다치거나 또는 수술하거나 피를 보는 재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화재를 만나기 쉽고요. 화재. 사람의 성정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성격이 개팍해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지죠, 많이. 이 인내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 시비와 구설 뭐 이런 것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형살의 형태,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산해진 안치하는 거, 그 다음에 풍령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풍령도 뭐 이제 쇠로 된 거, 동제를 써도 되겠죠. 이 산해진을 설치하는데 산해진은 뭐 거의 만능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해진 속에 여러 가지 이제 팔개라든지 또는 이제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 또 태양과 달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조합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오행이 순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해진은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팔개 거울이라고 그래서 벌록 거울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록 거울에 부적을 그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복숭아 나무로 만든 도목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복숭아 나무는 이제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치는데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무로 된 거, 뭐 동제로 된 거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순동으로 된 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팔개거울은 벌록거울을 사용해서 화형살을 오히려 이제 반사시켜서 기를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설치를 하곤 합니다. 자, 화해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또 화해법까지 있는데 뭐 이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화형살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화해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변에 이제 불필요한 물건, 집에 해가 되는 날카로운 물건 등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좀 화해, 기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